네, 여전히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순환매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저평가된 유망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 공감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황재수 차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출판업을 하고 있는 예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림당은 1973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아동도서 전문 업체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Y 시리즈로 되게 유명한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5,400만 부, 단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판매가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로 봐도 5% 출판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로 봐서 3위, 그리고 아동도서에서는 웅진 싱크빅 다음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2012년도를 보면은 사실상 90%가 이 Y 시리즈에서 발생한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제 콘텐츠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그 자회사 예림 디지털을 설립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콘텐츠, 미디어, 그리고 문화, 이부까지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네, 많은 사업군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책과 관련한 사항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겠죠. 이 Y 시리즈, 단일 시리즈로는 5천만 부가 넘었다라고 하자면은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어떤 평가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아동 쪽에서는 10%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림당은 2001년도에 사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시는 거 보시면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이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과사전 수준의 이제 많은 지식량을 좀 쉽게 교과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만화 형태로 해서 이해 전달이 쉽게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2012년도 기준으로 120종까지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과학 시리즈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인물 시리즈, 세계사 시리즈, 갖가지 시리즈가 많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동 서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부모님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만화로, 교과서 시리즈까지 나오면서, 교과서를 만화로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부모님들까지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Y 시리즈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의 소나타 시리즈라든지, 아이폰의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Y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분야입니다. 인물사 그러면 인물에 관한 시리즈가 있고요. 과학 시리즈 하면 과학에 관한 시리즈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매년 20개씩 증가하면서 2012년도 기준으로 120가 종류의 이제 종류가 나왔고요. 매출을 보면은 홈쇼핑에서 50%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서점에서는 30%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20%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인데 홈쇼핑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재고라든지 그리고 물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방송 횟수에 따라서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방송 횟수에 따라서 매출이 약간 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0억대의 매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업이익률 30%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판매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열풍에 힘입어서 또 미국의 매크로힐과 Y 시리즈 영문판 판매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2011년도에 진출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 연기가 되면서 주가의 하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CD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의 연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아직까지 해외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진출에 성공을 한다면은 오히려 매출 증가뿐 아니라 수익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크로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 125개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10위권 내에, 그러니까 2011년 기준으로 9위권에 점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는 2조 6천억까지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회사와 함께 이제 과학 시리즈 먼저 11종을 먼저 진출을 하고요. 아시아 14개국에 진출을 하면서 전체 판매 가격에서 7에서 10% 로열티를 저작권 형태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비용 증가보다 오히려 수익성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림당 하면은 지금 수축 설명해 주신 것처럼 도서 분야에 특화된 회사인데 지난해 연말부터 또
저가 항공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네, 투자에 네. 이어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대규모 투자를 더 하면서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실적이 진짜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10일 날 자회사 예림당의 자회사 포켓게임즈와 함께 70억 원으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인수 발표와 동시에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작년 보면 저가항공사가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 출판하는 회사가 갑자기 저가항공사를 인수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해했었고요.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였었습니다.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가 비행기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으면 BEP를 넘기 힘들다라는 시장의 이미지 때문에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2013년도 상반기에는 첫 흑자를 발생을 했는데 이 티웨이 항공뿐 아니라 저가항공 전체적으로 업황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티웨이 항공은 5대, 그러니까 항공기 5대로 가장 적은 항공기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달성을 했고요. 중국 내 5개 도시, 그리고 타이페이, 방콕, 후쿠오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서 해외 쪽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6호기, 그리고 내년에는 7호기, 8호기까지 도입을 하면서 매출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가항공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점차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저가항공 업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성도 계속해서 넓힘에 따라서 실적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통틀어서 예림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주가의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차트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 진출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였지만은 올해 상반기에는 810억의 매출에 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선이 440억, 그리고 국제선이 350억. 사실상 국제선이 늘면 늘수록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저가항공사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매년 출국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누적 출국이라든지 출항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최근에 AK홀딩스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제주항공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2천억 이상의 매출액이 상반기에 발생했고요. 62억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을 발생시켰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가항공이 과거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적 말씀하셨는데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13년도에는 580억의 영업이 14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일을 통한 Y 시리즈 영문판이 진출을 통해서 해외 쪽의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TA 항공 지분을 늘리면서까지 했던 부분, 그리고 국내선이 제주하고 김포 탑승률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저가항공에 있어서 수익성은 해외 쪽, 그리고 해외 쪽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6호기, 7호기, 8호기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매출은 해외 쪽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태희항공은 올해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리스크, 주가 하락 요인이 됐던 부분이 이제는 모멘텀,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상승 탄력을 더할 수 있는 예림당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황재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